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너무 여러 가지 부등식이 하나하나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았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자,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당연히 그냥 보여지는 거에서 찾아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이 부분은 고2, 고3까지도 활용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해주면 나중에 또 막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모두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이거를 우리는 함수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서 내용을 찾는 거야. 근데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봐봐.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배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1번 조건. 자, 둘 다 양수야. 당연히 더했을 때 뭐 나와야겠어? 더했을 때 양수, 곱했을 때도 양수겠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어려워할 부분이 아니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모두 음수. 그러면 판별식 두 근이니까 판별식 합은 음수. 왜냐면 마마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마마를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렇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 요거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는 하나가 양수일 때 하나가 음수, 하나가 음수일 때 다른 하나가 양수 이런 뜻이에요. 둘 다 어떤 걸 뜻해? 곱을 했을 때 0보다 작다의 의미를 갖는 거야. 이게 끝인 거야. 이게 끝입니다. 요 내용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외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근의 실근의 부호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운 거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합도 0보다 크다. 세 번째 곱도 0보다 크다.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볼게요. 자, 얘는 짝수이기 때문에 짝의 판별식 사용할 거고, 그쵸? 짝의 판별식 사용해주면 k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k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에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k 더하기 1인 거죠. 그쵸? 이 두 배에. 2 빼먹었네요. 부호니까 상관은 없는데 공부니까 해볼게요. 2에 k 더하기 1이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곱은 어떻게? a분의 c였어요. 부호 그대로였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k 더하기 3이 됩니다. 얘도 0보다 컸어요. 됐어요? 요거 그대로 자 1번은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k제곱 플러스 k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 k 더하기 2 k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얘를 그대로 수직선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크니까 벌어져요. 크니까 벌어지고 두 번째 거 여기요. k가 얘는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되어 있고요. 얘는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3보다 크다야. 이 세 개의 색이 모두 공통으로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 세 개를 다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그럼 얘들아. 2번은 똑같이 반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어떻게? 합이 지금 2에 K 더하기 1이었잖아요. 합만 음수. 곱도 그대로 뭐여야 된다? 곱도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수직선의 표현만 하면 돼. 아까 여기서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쵸? 여기 계산해 놓은 거. 마 2부터 1까지 벌어지고. 자, 이게 판별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K가 마이너스 1보다 이번에는 작아야 되죠. 그 다음 다시 K가 마이너스 3보다 어떻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가 모두, 이 선이 세 개 모두 있는 영역 어디? 여기만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들어와야 되는 거야. 됐나요? 자, 3번은 쉽겠죠? 3번은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 그러면 상관없이 무조건 얘만 해주면 돼. 왜냐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의 곱, 아까 곱 파트 어디였어요? 여기죠? 두 근의 곱인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만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울 수 있어요. 화면 멈춰주시고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앞에 내용을 살짝 넘어올게요.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야. 실근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 줘야 돼. 판별식, 그 다음에 축, 그 다음 경계의 부호. 그래서 항상 판별식, 축, 경계 이렇게 요 세 개, 요거는 세 개를 아예 세트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축, 그 다음에 판별식 이거예요. 자, 조건 볼까요? 두근이라고 했어요. 자, 두근이면 당연히 판별식 와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와야 되고요. 그 다음 P보다 크다 이랬잖아요. 이 P 값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P보다 크게 그린단 말이야. 그럼 P를 넣었을 때 Y 값이 지금 이 축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 양수가 되는 거고 당연히 세 번째 여기 축 있죠? 축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P보다 커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봐봐. 두 번째는 이번에는 P보다 작다 했다? 그러면 두근이니까 판별식 했고 그쵸? 두근이 판별식 했어요. 그 다음에 P를 집어넣었더니 얘도 양수야. 그럼 여기까지는 얘네 둘이 똑같죠? 얘네들이 똑같지? 얘네들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축이 필요한 거예요. 크다일 때랑 작다일 때랑 봤더니 판별식도 같고 이 경계의 부호도 같단 말이야. 차이가 있다면 이 축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축도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세 개가 세트야. 자, 그런데 요 경우에는 두근이 P 사이에 있대. 근데 이거는 봐봐. P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죠. 당연히 서로 다르죠. 당연히 서로 다르단 말이야. 당연히 다르다는 건 선생님 뭐라 했어? 판별식 할 필요 있다 없다?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경계의 부호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P를 넣었을 때 얘가 음수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그림만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P를 넣었을 때 음수이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대. 이번엔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을 때는 얘들아,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Q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것도 두 근이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중근도 두 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근이 PQ 사이에 있을 때는 판별식 똑같이 와야 하고요. 당연히 P, 경계가 두 개가 돼버리죠. P도 양수, Q 넣었을 때도 양수의 부호. 그 다음에 당연히 축도보다 축도 요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축은 안 해줘도 돼요. 축은 안 해줘도 돼. 왜냐면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 그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축은, 왜냐면 두 근이 여기 주어지면 당연히 축이 요 사이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 파트를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래프요. 무조건 뭐다?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값을 구해야 되는지를 체크해서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25번입니다. 25번.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랬어. 그러면 자, 여기 1이 있지? 그리고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랬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1이 주어지고 여기 알파 있고 여기 베타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림이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무조건 뭐부터 찾자? 자, 1번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자, 1번. 그 다음에 1보다 크다가 뭐야? 이게 경계죠. 경계. 1 집어넣었을 때 무슨 값? F에다가 X에다 1 집어넣은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 얘가 축이야. 우리 축의 방정식 앞에서 꼭지점 구하는 그 꼭지점의 X좌표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기억날까요? 축의 방정식은 원래 마이너스 2a분의 b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얘가 외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얘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x제곱. 자, 2ax 더하기 4a 빼기 3이지.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야? 마이너스 a의 제곱. 됐어요? 뒤에 계산하면 어쩌고저쩌고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결국 축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축의 x좌표는 a가 되는 거예요. a가 뭐보다 커야 되겠어? 당연히 1보다 큰 쪽이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죠. 됐어요? 이 a분의 b는 얘들아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앞에 개수가 1일 때는 그냥 이거 반띵하면 되는 거죠. 반띵. 그래서 a 마이너스 반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반 하면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판별식을 봤더니 a제곱 빼기 요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제곱 4a 더하기 3이 0보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인수분해 해주고 우리는 수직선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수직선에 체크. 1이 있고 3이 있고 벌어져요. 벌어지는 거 어디서 확인한다고? 자, 여기 벌어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F1 구할 거예요. X에다 1 넣는 거야. 넣으면 1 빼기 2A 더하기 4A 빼기 3인데 얘가 0보다 크다. 여기서 계산을 할게요. 자, 여기 계산하면
이 A가 2보다 크니까 A가 얼마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다. 여기서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 축에서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공통범위 여기만 됐어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예, 이렇게 26번 볼게요. 26번을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조건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대. 그럼 뭐부터 하라고? 그래프.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2가 두 근 사이에 있대. 그럼 얘는 봐봐. 당연히 서로 다른 두 근이래죠. 당연히 달라.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판별식 할 필요 있다 없다? 판별식 할 필요 없어요. 자, 경계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를 넣은 자, 4 플러스 2에 m 더하기 2 빼기 m 더하기 1을 했을 때 음수만 되면 되는 거죠. 지금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 계산하면 m 더하기 이거 4, 4, 1이니까 9가 0보다 작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9보다 작아요. 만 해주시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2번은 봐봐. 두 근이 0하고 2 사이에 놓여야 된대. 그럼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베타가 있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럴 때는 뭐만 찾아주면 된다 그랬어?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이고 경계만 봐주면 된다 그랬죠. 축은 생각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0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 2 집어넣었을 때도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됐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판별식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m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m 제곱 플러스 4니까 8m 더하기 얼마? 4니까 8. 그렇죠? 됐나요? 저 계산 틀린 데 있나요?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틀렸군요. 여기가 마이너스죠?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4 빼기 4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m으로 묶었더니 m 더하기 8이 되지. 그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수직선 체크해 볼게요. 0하고 마이너스 8하고 벌어져. 자, 벌어져 중요해. 헷갈리면 안 돼. 제가 그래서 문제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벌어졌어요. 자, 이거 F형 볼까요? F형. x에다 0 집어넣으면 빼기 m 더하기 1만 남습니다. 얘가 0보다 커야 하니까 자, m은 1보다 작다. m은 1보다 작다. m이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 계산해 볼까요? 2 집어넣어 보면 2m 그치? 빼기 4 빼기 m 더하기 1도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3m 절로 보냈고 없어지고 1 m이 3분의 1보다 작다. m이 3분의 1보다 작다. 자, 연두색으로 해볼게요.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세 개가 모두 모인 곳. 여기랑 여기죠? 얘를 해로 표현해주면 돼. 따라서 3번은 마이너스 8보다 m이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니까 3분의 1보다는 작다까지가 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네 가지 형태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외워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연하기 때문에 외워져요. 이해가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밑에 문제 다 풀도록 하세요. 연습 문제까지도 하시고 검사 맡아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